줄다리기 할 때 쓰려고 우리만 잘 빠졌잖아. 자, 2주차 주간지의 12번 문제부터 질문 문제 쭉 받고 오늘은 생명 시스템을 좀 수업을 해야 되거든. 이거 하고 그때 봅시다. 자, 12번 문제 봐봐. 자, 일단 나한테 몇 명이 얘기하더라고. 쌤, 전 진짜 못 풀겠어요. 역학 진짜 못하겠대. 자, 그러면 내가 하는 방법을 몇 개 알려줄 테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 쉽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 12번은 별표를 크게 쳐두시고 시험 전날 꼭 다시 봐야 돼요. 꼭. 내가 이 문제 유형은 요 거의 비슷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내냐 쉽게 내냐의 차이고 이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해석 못하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이거. 자, 먼저 요런 유형이 나올 때 물어보는 유형이 딱 3개 있습니다. 3개. 첫 번째는 중력의 크기를 물어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게 없어요. 중력의 크기는 안 물어보지만 이 문제 유형에서는 중력의 크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중력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 중력. 힘이야. F는 9구라는 거야. 맞아? MA예요. 근데 우리 떨어질 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란 말이야, 이게. 근데 가속도가 A랑 B가 다를 수가 있냐? 다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지구가 아니라 하나는 지구고 하나는 달이고 막 이렇게 된 거야. 무조건 가속도 똑같아. 결국 중력은 뭘 구하는 게 문제야? 질량 큰 거 구하시오야. 자, 지금 문제 보면 질량이 같은 두 물체래. 그럼 얘가 M이고 얘가 M이다 라고 하면은 중력의 크기는 어떻다? 무조건 똑같습니다. 무조건. 자, 대신에 가끔 중력의 방향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중력의 방향은 어디 방향이냐? 언제나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가 떨어지는 운동 방향은 달라요. 근데 언제나 중력 방향은 여기에 있든 지구 중심 방향, 연즉 아랫 방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력의 크기도 같고 중력의 방향도 같습니다. 오케이? 잘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하이라이트예요. 역학 파트에선. 지금 A는 높은 곳에서부터 포물선 운동시켰고 B는 낮은 곳에서부터 포물선 운동시켰다? 근데 여기 만났어. 만나긴 했어. 그때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반드시 니들은 구해야 돼요. 이건 니들이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꼭 구해야 된다. 시간이 몇 초 걸렸는지. 지금은 몇 초인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대신 누가 누구보다 많이 걸렸냐, 누가 조금 걸렸냐, 그건 알아야 돼. 그럼 시간은 뭐에 비례한다라고만 알면 되냐? 꼭 외우세요. 높이. 무조건 시간이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높이에 비례합니다. 높이에. 결론은 지금 A가 B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건 옆으로 세게 던졌냐 살살 던졌냐 요 차이고 시간은 무조건 A가 많이 걸립니다. 높으면 많이 걸려요. 높으면 많이 걸려. 자, 그러면 내가 포물선 운동 나오자마자 무조건 뭐 그리랬냐? VT 그래프를 2개 그리고 시작해야 돼. 너네들도 물론 뭐 저는 이거 이제 완벽히 이해해서 안 풀어도 되는데요. 아, 그러면은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럼 상관없는데 아직도 잘 못 풀겠다 하면은 VT를 반드시 2개 그리세요. 그래서 A 거 하나, B 거 하나를 각각 어느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따로 그리랬어? 항상 수평 방향의 VT 그래프를 한 개 그려주시고 연직 방향의 VT 그래프를 한 개 그려라. 자, 그 다음에 연직 방향에서는 언제나 가속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중력 가속도로. 그 다음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이죠? 그럼 뭐 이렇게 쭉쭉쭉 될 거야. 돼서 자, 여기까지 고정. 그리고 내가 분명히 시간을 얘기했지. 높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새끼가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A가 높기 때문에 봐. 여기까지 A가 떨어졌다 칩시다. TH초만큼 걸렸대. 문제. B는 얘보다 시간이 어떻게 걸려야 돼? 적게 걸려야 돼. 그럼 이쯤 걸렸다고 칩시다. 요게 B의 시간이야. 그러면 A는 시간이 연직 방향이든 수평 방향이든 많이 걸려야 되고
B는 시간이 연직 방향이든 수평 방향이든 적게 걸려야 돼. 자, 이제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죠. 옆으로 간 거리가 A랑 B랑 똑같아. 자, 이건 옆으로 간 거리야. 그럼 얘가 옆으로 간 거리 이 면적이잖아. 얘도 이 면적인데 이 면적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느려야 돼. 옆으로 보내준 속도가. 얘는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까지의 면적이 여기까지의 면적과 똑같을 거 아닌가.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옆으로 보내준 속도 VB랑 옆으로 보내준 속도 VA 중에 VA보다 VB가 빠르다는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오케이? 요거 항상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내니까 높이가 다른 데에서 떨어뜨렸는데 만나는 경우 요 경우엔 무조건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A가 크고 근데 만났을 수 있는 이유는 B를 빨리 던진 거지 A는 조금 던진 거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지면에 도착했을 때 연직 방향 속도는 누가 빠를까? 자, 이해를 잘해. 지면에 도착했을 때 연직 방향 속도는 이거 구하는 거 아니니? 이거 구하는 거라고. 기울기는 똑같은데 시간이 얘가 많이 걸리면 당연히 연직 방향 속도도 얘가 빠르죠. 얘보다. 자, 마지막 이제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알려줄 거야. 외우세요, 이제.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GT제곱으로 구할 겁니다. 이거 외우세요. 높이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 GT제곱. 2분의 1 GT제곱. 그럼 봐봐. A랑 B의 G는 같지. 그럼 시간이 A가 많이 걸린다며. 그 이유가 높이가 높으니까 A의 높이는 이건 똑같고 이게 많이 걸려야 된다고. 그래서 높이가 높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야. 자, 그럼 문제. 얘를 H라고 해볼까? 그러면 얘는 몇 H가 될까? 봐봐. 근데 얘가 H래. 근데 쌤, 얘가 H면요. 얘가 몇이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합니다, 이건. 지금 못 구해. 왜 못 구하냐? 시간의 B를 알아야지, 시간의 B. 몇 대 몇이 시간이냐? 대신 얘 시간의 제곱만큼 들어가요. 그럼 얘가 TB의 제곱이라면 얘의 높이는 TA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 대의 비율까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좀 이따 내가 한번 더 풀 거야. 자, 기억 보기. 공을 처음 던진 속력은 A가 B보다 크대. A는 톡 뚜리 던져. B는 빨리 던진 거 아니야. B가 빠릅니다. B가. 그래서 A가 B보다 느리다. 기억 보기 틀려요. 니은 보기. 공의 연직 방향 속력을 물어봤다. 지면 도착했을 때 얘라고. 연직 방향 속력. 지면 도착. 연직 방향 속력. 아, 얘가 빠르죠. A가 빠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 맞아요. 공을 던진 순간부터 수평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했죠? A가 B보다 큽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 맞아요. 자,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문제에 조금씩 바꾸면 이제 바로 심화 문제로 바뀝니다, 이게. 항상 이거 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세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만 이제 하나의 팁을 더 줄 테니까 이거 잘 그려. 자, 먼저 연직 방향의 VT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연직 방향은 어차피 중력과 속도가 G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1초로 합시다. 여기까지 2초로 할게. 여기까지 3초로 할게. 자,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A가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3초 걸렸대. 근데 B는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1초 걸렸대. 그러면 B가 떨어진 높이가 A가 떨어진 높이의 몇 분의 몇 배냐? 요게 몇이면 요게 몇이냐? 그거 구하라는 거야. 이제는 구할 수 있어요. 시간비를 알기 때문에. 자, 한번 봐봐.
이게 몇이냐? 얘 몇이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 새끼들아 1차 함수잖아. 기울기가 g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몇이야? g지 뭐. 1분의 g 해야 g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것도 모르면 니네 중딩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럼 여긴 몇 g야? 2g가 나와야겠지. 그럼 결국은 속도비가 1대 2대 3이에요. 시간비가 1대 2대 3, 속도비 1대 2대 3. 1이 됩니다. 그럼 문제. 이 면적을 1이라 해볼게. 그러면 그 옆에 사다리꼴의 면적은 몇이 되니? 3이 됩니다. 왜? 맞아. 요렇게 하면 요 삼각형이 요거랑 똑같아요. 그럼 요거 얘는 사각형을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 근데 이렇게 봐도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y축이 똑같아요. 여기 y축, 여기 y축. 근데 x축도 여기가 1, 여기도 1, 여기도 1 다 똑같으니까 여기도 삼각형 똑같습니다. 삼각형이 3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삼각형 몇 개 들어가? 5개 들어가죠? 그럼 봐봐. 0에서 1초까지 이동 거리는 요 면적이에요. 1. 0에서 2초까지는 몇이야, 면적이? 잘 봐야 돼. 1에서 2가 아니야. 0에서 2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이거 얼마야? 그럼 0에서 3까지는 몇이야, 면적이? 요렇게 되니까. 9죠? 내가 그래서 아까 높이 구하는 식 뭐라고 했어? 2분의 1 g t의 제곱이라고. t의 제곱이라고. t의 제곱이라니까. 요 관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문제. 얘를 h라고 하면 얘는 몇 h니? a부터 b까지의 거리.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몇 h일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2년 전 운전고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몇 h야? a부터 b의 거리는 결론은 이거야. a가 연직 방향으로 떨어진 높이에서 h 빼는 거죠. 맞잖아? 자, 그럼 얘를 우리는 1로 대입해 본다면 이 새끼가 떨어진 거는 얼마야? 3초 걸렸으니까 9라고요. 9. 그럼 9에서 1을 뺀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A와 B 사이의 거리잖아. 8입니다. 못하는지 알아야 돼, 이거. 응? 물론 학교가 난이도가 좀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이라도 까다롭게 내려고 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잘 내는 게 A부터 B 사이의 거리예요. 요 정도까지만 해석하면 기본 문제는 풀립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 22번으로 합시다. 자, 22번은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관성이라는 게 너네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야. 관성의 뜻이 뭔 줄 아냐? 관성이란 뭐다? 관성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관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운동 상태가 정지해 있으면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원래 운동 상태가 운동하고 있으면은 계속 운동하려고 해. 그래서 정지한 물체에게 있는 관성을 정지관성이라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에 있는 관성을 운동관성이라고 불러요. 자, 이 얘가 너네 뭐 이제 그 체력 검사 같은 거 하지 않냐? 중등 때도 할 거야, 고등 때도 할 거야. 니들은 100m 달리기 없다며, 50m 달리기 한다며. 내가 지금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뛰어도 니네보다 빠를걸? 난 달리기가 되게 빠르거든? 내가 100m 달리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쟀는 게 12.1인가 나왔어. 100m가. 그럼 50m 달리면은 6.0 정도 나올 거야, 아마. 그냥 단순 계산하면. 니네 나보다 빠르려면은 5점대로 가야 돼. 50m 5점대. 내가 지금 뛰어도 니네보다 빠를 거야, 아마. 자, 근데 50m 달리기 이제 그 기록 잰 대로. 우와! 와, 존나 빨리 뛰고 있어. 막 뛰는데 돌부리에 딱 걸렸어, 이제. 너네 뭐 뛰다가 걸린 적 있을 거 아니야. 딱 걸렸어. 그럼 느낌이 어떠냐? 그 생각이 딱 날걸? 좋겠다. 이 느낌이 딱 나고 빡 그 걸린 느낌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빡 걸렸으니까 정지하면 참 좋겠지만 절대 못해요. 얘 정지하면 슈퍼맨이야, 니네.
왜 그러냐?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돌에 딱 걸렸어. 그래도 운동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성입니다.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정지 관성 같은 거는 어떤 예가 있냐? 초딩 때 그런 거 해보지 않았냐? 식탁에 식탁볼을 깔고 유리컵 같은 거 한 개 딱 올려놨대. 식탁볼 팍 빼면 얜 정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계속 정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식탁볼만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유형이 이 유형입니다. 이거 운전고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낸 것 같아. 버스가 있어. 자, 버스가 있는데 여기가 앞쪽이고 얘 뒤쪽이래. 근데 여기다 물컵을 놨다? 근데 물컵이 요렇게 쏠렸대. 그러면 이건 니들도 한번 버스에 탔을 때를 잘 떠올리면서 생각해봐. 버스가 어떻게 됐어야지만 물컵이 이렇게 될까? 버스가 어떻게 됐어야지만 물컵이 이렇게 돼?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줄게. 문이야, 앞쪽에. 그럼 내가 탔어. 내가 타가지고 얘 이제 버스에서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버스가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왕 출발한 거야. 그럼 니네가 갑자기 왕 출발하면 니네 몸은 일로 쏠리냐, 일로 쏠리냐? 이걸 얘기를 못하는 새끼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새끼들이야. 북한엔 버스를 탈 이유가 없어요. 버스가 없거든. 버스를 한 번이라 타본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건데 내가 딱 버스 카드 찍었어. 띡 찍었어. 찍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가 왕 출발했어. 그럼 내 몸이 어디로 쏠려? 왕 일로 쏠리냐? 아니면 일로 쏠리냐? 모르겠으면 여기서 이제 딱 잡고 있다 하자. 잡고 있는데 버스가 간 거야. 그럼 내 몸이 어디로 쏠리냐? 일로 쏠리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너네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자, 그려줄게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얘가 이제 버스의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었어. 버스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잡고 있는데 버스가 막 간 거야. 그럼 버스만 일로 간 거야. 앞으로 좀 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버스는 갔지만 너네는 관성 때문에 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 근데 여기 손잡이가 여기잖아? 손잡이는 여기에 있어. 그럼 니네는 손잡이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니네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머리가 여기 있어. 근데 몸이 일로 여기 손 잡고 우 이렇게 쏠리는 거지.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일로. 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는 앞쪽으로 버스가 출발하면 뒤로 쏠립니다. 즉, 지금 물이 이렇게 쏠렸다는 거는 버스가 어디로 간 거야? 앞쪽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운전고 애들이 다 틀렸습니다. 왜요? 아니, 맞잖아요, 쌤. 이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반대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버스가 앞으로 간 거지. 이 보기가 나왔어요. 물컵이 이렇게 쏠렸더니 이걸 보고 버스는 앞쪽으로 급출발했다가 틀린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버스의 운동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버스가 뒤로 가고 있었대. 후진하고 있었어.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쪽으로 가속을 받은 겁니다. 항상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와 반대입니다. 즉, 운동 상태를 모릅니다. 이거. 운동 상태를 모른다가 답입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 앞으로 급출발해도 이 상황이 되고요. 뒤로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 밟아도 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운동 상태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해야 돼. 이게 관성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대. 물이 쏠린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물이 안 쏠렸으니까 버스는 정지해 있다. 이것도 몰라요. 왜? 정지할 수도 있지만 버스가 등속으로 움직이면요, 안 쏠립니다.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갔어.
그럼 이제 정확하게 비행기가 쫙 항로로 갈 때는 등 꺼지잖아, 이거. 안전벨트 등. 그때 막 화장실도 가고 막 기지개도 펴고 와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몸이 안 쏠려. 등속으로 가면은 힘을 안 받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알짜 힘이 0이어야 됩니다. 이러면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럼 알짜 힘이 0인 상황이 뭐냐면 지금 F는 MA가 0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0이면 돼. 그럼 가속도가 0이려면은 정지해 있든가 등속 운동하든가 둘 다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등속으로 움직여도 물은 안 쏠려요. 근데 쌤, 그런데 아까 문제요 헷갈려 죽겠는데 어떻게 풉니까? 잘 봐 이제. 나처럼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얘 앞쪽이고 얘 뒤쪽이래. 얘 쏠리면은 일단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니네보다 과학 잘하니까 제발 잘하는 사람 말을 들어. 이렇게 F라고 표현하세요. 이걸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관성력. 그러면 요 관성력의 방향에 반대로 가속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됩니다. 반대 가속을 받아야 돼.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버스가 정지해 있다가 앞쪽으로 갑자기 출발했다. 도 맞아요. 근데 버스가 뒤로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도 이쪽 가속을 받은 겁니다. 운동방향의 반대가 브레이크라는 거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얘를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럼 어떻게 한다? 정지해 있든가 앞쪽으로 한다면 운동 방향 쪽으로 가속을 하는 거고 뒤로 가고 있었다면 운동 방향의 반대로 가속을 받으면 이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경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관성 법칙이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우니까 얘만 좀 잘 기억합시다. 자, 이제 기억 볼게. 이거 얘기했네. 관성은 알짜임이 0일 때만 적용이 되고요. 관성은 질량에만 비례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관성은 질량에만 비례야. 자, 그러니까 기억 보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맞다고. 질량에 비례합니다. 관성은 운동하는 물체에만 나타난다. 아니라니까. 정지하는 애도 정지관성. 운동하는 애도 운동관성이 있어요. 디귿 보기. 포탄을 쏘면 대포가 뒤로 밀리는 것은 관성 때문이다. 맞냐? 자, 디귿 보기는 별표를 치시고 1번이라고 쓰세요. 디귿 보기는 별표를 치시고 1번이라고 써. 그 다음 두 개를 더 얘기할 거야. 2번. 로켓이 위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연료를 아래로 분사시키죠. 로켓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료를 아래로 분사시킵니다. 3번.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를 뒤로 저어야 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배가 앞으로 가려면 노를 뒤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로켓이 위로 나가려면 연료를 아래로 분사한다고. 이 1, 2, 3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뭐의 현상인 줄 아냐? 요게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이야. 작용 반작용 법칙은 뉴턴의 제2법칙이고 F는 ma,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1법칙, 2법칙, 3법칙 요리 됩니다. 이걸 니네가 내년에 물리 1 때 배울 거예요. 아무튼 관성 때문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22번의 답은 기억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좋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했고요. 24번으로 합시다. 자, 24번에는 쇼트트랙 선수가 뭐 밀어주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 자, 이런 문제는 언제나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언제나 푸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충격량은 뭐랑 같다라고 배웠냐? 운동량이 하면 안 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지금 A가 B에게 충격을 빡 줬잖아. 그럼 A가 준 충격의 양은 F 델타 T로 구해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A가 준 충격만큼으로 B가 받아요, 충격을. 그럼 A가 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무조건 똑같죠. 충격량은 절대로 다를 수가 없다. 근데 B의 충격량 또한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다. 이렇게 구할 거야. 봐. 질량이 나왔습니다. A의 질량이 40kg고 B의 질량이 45kg래. 그럼 A의 질량이 40이고 B의 질량이 45네. 질량 B가 8대 9입니다. 근데 얘는 똑같아야 돼요. 맞잖아. 충격의 양은 똑같잖아. 그러면 질량 B가 8대 9니까 속도 변화 B가 몇 대 몇 나와야 되냐? 9대 8 나와야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운동량, 충격량 문제에서는 질량에 반비례한다고 알면 돼요. 속도 변화는. 자, 근데 지금 얘의 속도 변화가 10이 변한 겁니다. 10. 그럼 진짜로 해볼까? 이건 좀 이따 하고. 얘의 속도 변화가 10이에요. 그럼 충격의 량은 400입니다. 얘도 400이에요. 그럼 얘 얼마야? 모른다니까. 10대 x가 몇 대 몇 나야 된다고? 9대 8 나온다고. 그럼 x는 9분의 80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x가 변한 거예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A랑 B의 충격량은 똑같고 속도 변화 B가 질량 B의 반대 8대 9면 9대 8이다. 이 정도 알면 돼요. 자, 마지막 시간을 줬네. 그러면 네가 1초예요. 그러면 40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1이니까 얘가 400이지 뭐. 근데 A가 B를 밀었 시간이 1초야? 그럼 B도 밀린 시간이 1초죠. 그럼 충격력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A가 B를 민 게 1초라며. 그럼 B도 A를 밀림을 당한 게 1초가 돼야죠. 기억 봅시다 이제.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 400이다. 그래서 구한 겁니다. 힘의 크기는 400이 맞아요. 니은 보기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같다. 맞죠? 충격량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도 같습니다. 디귿 보기 속도 변화 크기가 1대1이다. 이건 아니라고. 질량 B가 8대 9, 속도 변화 폭은 9대 8 요리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보기는 틀려요. 자, 다음 39번으로 할게. 자,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이 또 나왔다, 이거. 또 운동량, 충격량이니까 요거요. 충격을 받은 만큼이 운동량의 변화야. 근데 너네 뭐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그냥 하세요. 근데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안 되는 분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나는 맨날 그리잖아, 이렇게.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2m/s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 5kg. 그럼 저거 5kg짜리가 2m/s로 원래부터 운동하고 있던 거야. 그럼 원래부터 운동량이 얼마냐? 10이지 뭐. 곱한 게 운동량이니까. 자, 이 상황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원래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얘가 F고 얘가 T네요. 그럼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충격량입니다. 면적은 30, 30, 1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 면적이 충격을 받은 거니까 0초부터 5초까지는 30밖에 안 변했어. 근데 5에서 10초까지 40 변했으니까 구간을 나누세요. 어떻게 나누냐? 5초 후라고 적어. 자, 그러면 질량은 안 변해. 충격을 얼마큼 받았다고 5초까지? 30. 다시 얘기해 줄게. 충격량은 뭐와 같다? 제발 문자 그대로 읽으세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니까 30이 변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얼마 되는 거야? 40이 되겠지. 얘 얼마 되는 거야? 8m/s 돼야죠. 이 뭐로? 근데 여기서 문제. 니네 이따구로만 풀면 이제 니네 문제 낚인다. 제발 부탁인데 눈을 크게 뜨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나 기말 때 분명히 낚인 애가 있어. 문제를 안 읽으면 큰일 난다. 지금은요, 운동 방향 쪽으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즉, 운동하는 방향이 이쪽이잖아. 일로 충격을 줬으니까 속도가 빨라져야지. 근데 일로 가는 애한테 운동 방향에 반대로 충격 주면 돌아갑니다, 이젠.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가 바뀐다고. 꼭 봐야 돼, 저거. 자, 근데 그 다음엔 똑같아요. 5에서 10초까지는 40만큼 충격 줬거든. 그럼 10초 후에는 운동량이 변한 게 40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운동량이 얼마 돼야 돼? 80이 돼야죠, 80이. 그래야 40이 변한 거지. 그럼 질량은 안 변하니까 마지막에 속력이 얼마 된다? 16m/s 1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기본 문제는 다 풉니다. 5초 때 속력은 6이 아니라 8이에요. 10초 때 운동량, 구했잖아. 10초 때 운동량 80. 5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에서 10초까지는 40 받았어. 0에서 5초까지는 30 받았네? 야, 그럼 얘는 얘의 몇 배냐? 3분의 4배죠. 4분의 3배가 아니라. 40은 30의 3분의 4배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문제는 나쁘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엄청 풀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자, 다음 42번. 자, 아까 한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니들이 해. 네. 12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거 잘 떠올리면 누구나 맞출 수 있어. 하은이 어딨냐? 성민. 예주. 너가 소율이지? 소율이. 채윤이 어디 갔어? 이채윤이 안 왔네? 자,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 지금 내가 그래프 A 거 한 개 지었거든? A는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수평 방향으로 관계없어요. 그럼 하나 그리면 땡이야. B는 옆으로도 갔고 아래로도 갔으니까 두 개 그려야 돼. 포물선 운동이니까. 근데 처음 속도를 줬네요. B의 처음 속도가 V야. 됐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자, 근데 A랑 B가 높이가 어떠냐? 높이가 똑같지. 그럼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T초 걸렸다라고 하면 B도 같은 시간 걸려야 돼요, T초. 항상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높이에 비례한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가 왔대. 이제 쫙 왔어. 그때 P에서
B의 연직 방향 속력은, 자,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이거. 연직 방향 속력은 수평 방향 속력의 3배야. 자, 이게 얘 3배래. 이건 안 변해. 원래부터 그대로예요. 그럼 얘가 3V가 되겠네. 맞지? 그럼 문제. 얘의 연직 방향 속력은 몇 V일까? 당연히 3V.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3V입니다. 자, 이 문제를 바꾼다, 내가. 잘 봐라. 잘 봐. 여기 높이 4H예요. 여기 높이 H야. 여기서 얘를 던졌고, 여기서 얘를 던졌다? S만큼 갔어.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누가 더 많이 걸려? 무조건 얘라니까, 높이가 높은 새끼. 자, 그럼 문제. 이 새끼가 떨어졌을 때 속도가 연직 방향으로 V래. 잘 이해해야 돼, 지금부터.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가 V래. 떨어졌을 때. 그럼 저 새끼가 V가 났을 때는 어디를 지날 때일까? 그치. H를 지날 때가 V라고요. 이제 원리를 이해해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H만큼 떨어졌을 때가 얘가 V 된다는 거야. 그럼 얘도 H만큼 떨어지면 V밖에 안 돼요. 항상 같은 높이만큼 떨어지면, H만큼 떨어지면 속도는 똑같지. 그래서 얘도 3V야. 자, 그럼 마지막 A의 마지막에 Q에서의 속력은 P에서의 4배래. 야, 그럼 얘는 몇 V라는 거야? 12V죠. 4배니까. 답은 개 쉬워. 자, 그럼 문제. 또 나와. 얘를 H라 한다면 얘는 몇 H일까? 풀어보세요. P점까지 떨어졌을 때가 H라고 한다면 지면에서부터, 아니, Q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는 몇 H냐? 그거 보라는 거야. 계속 내가 오늘 비슷한 걸 너희들한테 문제를 계속 낼 거야. 이런 게 시험에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학습이 돼야 됩니다.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말이 없어, 씨. 자, 일단 지금도 중력 가속도는 G거든? 근데 시간을 몰라, 이제는. 쌤, 시간을 알아야 시간에 제곱해서 거리 따지죠. 그렇지. 근데 P점에서의 속력은 우리 알아요. 3V라며. 이게 몇 초인지 몰라요. 근데 Q점에선 12V가 되거든? 그냥 적어. 쭈루루루루룩 쭈루루루루룩 몰라. 야, 1차 함수야. 근데 진짜 이거 못하면은 중학교로 가야 돼. 1차 함수 못하면. 기울기가 일정한데 y축의 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4죠. 그럼 x축의 비도 1대 4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차피 정비례 그래프잖아. 응? y축의 비가 1대 4면 x축의 비도 1대 4입니다. 그러면 그때 면적, 여기에 면적을 1이라고 합시다. 그게 뭐 h라 한대. 저거죠, 저거. 그러면 여기까지 전체 면적이 몇이야? 16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점부터 Q점까지의 거리만 구하고 싶어. 그럼 16에서 1을 빼야지. 그럼 여긴 몇 h 나온다? 지상고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뭐 엄청나게 어렵지 않잖아?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물리 파트라는 거는 진짜 막 암기할 게 없어. 그래서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외우면 끝나면 딱 좋을 수도 있잖아? 외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해를 잘 합시다. 자, 이제 문제 볼게, 그냥. 답은 이거 뭐 12V죠? 답은 됐고요. 지금 다 구한 요 과정을 좀 잘 기억합시다. 자, 44번으로 갈게. 44번도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계속 똑같이 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받은 충격량과 같다. 자, 그럼 이 새끼는 원래가 M짜리의 질량으로 V0만큼 같네. 그럼 원래 운동량은 MV0죠. 근데 A와 B가 받은 충격에서의 면적을 줬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 이 면적의 의미가 뭐라고? 충격량이라니까. 야, 근데 니네 여기서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쌤, A가요, 가는데요. 충격을 뭐 MV0 받은 건 저도 알겠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야, 니네가 생각을 이렇게 해봐. 내가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는데 지금 누구처럼 계속 졸고 있어. 그래가지고 전봇대에 빡 부딪혔대. 야, 그럼 전봇대에 빡 부딪히면 내 속력이 빨라지냐? 이 말이 되냐 이게? 전봇대에 부딪히면 느려지지. 즉 내가 가다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내가 받은 충격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항상 반대예요. 그럼 A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MV0만큼 가고 있는데 이만큼 충격을 받았어. 충격은 운동 방향의 반대예요. 그럼 언제나 내가 오른쪽을 양수, 왼쪽을 음수로 잡으랬잖아. 그럼 A는 충돌한 후에 남은 운동량이 얼마니? 0이네. 이쪽 MV0 있었는데 이쪽 MV0 충격 받았네? 없어. 그럼 A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정지지, 정지. 야,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B는 난 가만히 있었어. 근데 A 새끼가 뿌악 나를 때린 거야. 얼마로? MV0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MV0 되겠지.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 B는 M이니까 속도 V0입니다. 이런 유형을 속도 교환이라 합니다. 봐. M이 있는데 MV0로 쭉 땅 치고 얘는 정지야. 그럼 얘가 V0로 가죠. 그럼 요거지. 빵. 요거야, 요거. 빵. 속도 교환이야. 이게 내년의 물리 1, 내후년의 물리 2의 완전 탄선 충돌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제. 자, 이건 어쨌든 우리가 구할 거는 속도 교환이 돼서 A는 정지하고 B는 마지막에 V0로 오른쪽으로 간다. 그거만 알면 됩니다. 기억 보기. 충돌 후에 A의 속력은 아니야, 0이야.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A가 받거나 B가 받은 건 둘 다 MV0예요. 충돌 후에 B의 속력 V0. 맞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45번. 그 밑에 거 갑시다. 자, 또 똑같아. 자, 그대로 한다. 자, 대신 이번에 약간 개념이 달라진 게 요게 EV로 오는 상황이 A야. 근데 B는 공은 M짜리가 똑같지만 V로 날라온다? 그럼 공이 이렇게 쭉 날라오는 거를 내가 빵! 발로 찰 거야. 근데 발로 차는 충격의 량이 요 면적이죠? 이게 충격량이야. 근데 충격량이 3MV로 같대요. 자, 그럼 해보자. 얘 운동량이 원래 얼마니? 왼쪽으로 2MV잖아. 얘는 왼쪽으로 MV예요. 왼쪽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충격을 얼마 줬다고? 3MV 줬다고. 충격을 얼마 줬다고? 3MV 줬다니까? 얘는 양의 값이에요. 야, 그러면 남은 게 얼마냐, 얘? 남은 게 오른쪽 MV죠. 그럼 질량은 안 변해. 그럼 반대로 V로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내가 하는 걸 너네들도 잘 보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와, 빨리 하려니까 안 되고 꼬이는 거야. 차근차근 해. 자, 얘는 오른쪽 3MV가 있고 왼쪽 MV밖에 없다? 그럼 오른쪽으로 얼마 남아야 돼? 2MV 남아야지. 질량이 변할 수는 없어. 그럼 얘 속력이 2V가 되겠죠. 이게 마지막에 공의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문제 다 풀어요. 자, 기억 봅시다.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충격량은 면적이랬어. 면적은 3MV로 같다. 라고 주면 무조건 기억 보기 맞아요. 니은 보기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래. 자, 이건 달라요. 자, 왜냐면 충격량이 얘다. 그래서 충격량은 같지만 충격량은 F 델타 T로 구합니다. 충격량은 F 델타 T로 구하는데 시간이 달라요. A는 T초 걸려. 근데 B는 2T초 걸려. 그러면 얘가 T인데 얘는 2T잖아.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야? 충격력. 이게 힘의 크기예요. 힘의 크기.
그럼 얘 일로 이항시키면 T분의 3nV가 A가 받은 충격력이고 B가 받은 거는 2T죠.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입니다. A가 B의 2배. 그래서 니은 보기 평균 힘이 충격력이야.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디귿 보기 공이 발을 떠난 순간의 속력 했죠? 얘는 V고 얘는 2V야. 그래서 B가 빠릅니다. B가. A에서가 B의 2배가 아니라 B에서가 A에서의 2배야. 마지막 공을 발로 찬 후에 운동량의 크기. 자, 조심해야 된다. 언제나더니 크기 나오면 절대값이에요. 크기 나오면 절대값이야. 자, 그러면 원래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였냐? 원래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mv였어. 근데 마지막에 운동량의 크기는 mv가 되는 거야. 아, 운동량의 크기는 줄은 겁니다. 근데 B의 원래 운동량의 크기는 mv인데 마지막에 운동량의 크기는 2mv예요. 아, B는 운동량이 증가했구나. 그래서 크기라고 하면 절대값 씌워야 돼요. 운동량의 크기는 A는 감소. 그렇지. B는 증가. 그렇지. 리을 보기도 맞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리을 요리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까지는 해석을 좀 잘 합시다. 53번. 요거는 지구 시스템 문제니까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